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는 강의 규모와 위치입니다. 이거 그냥 풍경 자랑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하려는 건 한국인이 매일 지나치면서도 그 진짜 가치를 모르는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강입니다. 서울 시민 수백만 명이 매일 옆에 두고도 진짜 이게 얼마나 미친 자산인지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최근에 이 주제가 화제가 됐습니다. 야후 재팬 댓글창이 터졌어요. 한국은 강 하나로 나라를 먹고 산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한강 영상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런 강이 도심 한복판에 흐르는 나라가 부럽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왜 일본인들이 부러워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강은 그냥 강이 아닙니다. 강은 곧 식수고, 농업이고, 공업이고, 전기고, 물류고, 심하면 외교와 전쟁까지 연결되는 생존 인프라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강이 진짜 가치는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누가 위에서 잠글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강 상류가 다른 나라에 있으면 아래쪽 나라는 그냥 물 목줄을 잡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메콩강, 나일강, 다뉴브강, 인더스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강들 이름 들어보셨죠? 낭만 있게 들리죠? 근데 현실은 전혀 낭만이 없습니다. 위쪽 나라에서 댐 하나 더 만들면 아래쪽 나라 농사가 그냥 박살납니다. 수문 조절 잘못하면 가뭄 오고 반대로 홍수 위험도 커져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강물을 쓰는 것 자체가 외교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실제로 해외 반응들 보면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강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기 전에 먼저 불안하다고 느낀다. 고요. 위쪽 나라가 무슨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생계가 흔들린다 라는 말도 있고요. 근데 한국은 여기서 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이 핵심 축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시작해서 국내에서 끝납니다. 한강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 낙동강도 태백, 금강은 전북 장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국내입니다. 즉 한국은 자기 물줄기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고 있는 나라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 갑니다. 한국은 물줄기 통제권은 강한데 동시에 방심하면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완결형 강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이 넉넉한 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지점입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산악형 국가는 비가 와도 물이 천천히 쌓이지 않고 빠르게 바다로 빠집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자국 하천에 대해 공식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강은 거의 폭포 같은 급류다 라고요. 비는 많이 와도 저장과 분배 시스템이 없으면 실제로는 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강의 진짜 사기성은 단순히 국내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국내에서 끝나는 강을 댐과 수도권, 인프라와 산업벨트와 연결해서 국가 시스템으로 굴려왔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한국 지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일본 이야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은 실제로 물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나라거든요. 일본 국토교통성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강은 경사가 급하고 유로 길이가 짧아서 비가 내려도 수일 내에 거의 다 바다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국의 댐을 1000개 넘게 지었어요. 비는 많이 오는데 쓸 수 있는 물이 부족한 아이러니한 나라라는 표현이 일본 물 관련 정책 문서에 실제로 등장합니다. 야후재팬에서 한국 수자원 관련 기사 댓글 중에 베스트 댓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좋아요가 15,000개 넘은 댓글이었습니다. 한국은 강이 도시 안으로 들어와 있다. 우리 일본 도시들은 강이 도시 옆을 간신히 스쳐 지나가는 수준인데 라는 반응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많은 댓글은 좋아요가 12,000개였는데 서울 한강은 강이 아니라 거의 내해 수준이다. 저게 도시 한복판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였습니다. 나머지 댓글들도 대부분 비슷한 방향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한강을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한강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치킨 먹으러, 자전거 타러, 야경 보러 간 게 전부일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한국 사람들은 이걸 너무 익숙하게 보니까 진짜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외국인 눈에는 충격적으로 보이는 게
한국 사람 눈에는 그냥 일상이에요. 한강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구간 한강의 폭은 최대 1.2km까지 벌어집니다. 전체 유로 길이는 514km입니다. 그냥 숫자가 크다는 게 아닙니다. 유럽 도시의 강과 비교해보면 감이 오거든요. 파리 생강 폭은 구간마다 다르지만 시내 중심부는 길어야 200m 안팎입니다. 런던 템스강도 런던 시내 구간에서 평균 250m에서 350m 정도예요. 한강은 그 3배에서 5배 폭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처음 한강을 본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강이 아니라 거의 바다 같다는 겁니다. 도시 중앙에 이런 폭의 수변 공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라는 말도 하고요. 강변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공공 플랫폼 같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이 반응이 왜 나오냐 하면요. 서울의 한강은 단순 경관이 아니라 교통축, 주거축, 레저축, 관광축, 심지어 국가 브랜드까지 전부 겹쳐 있기 때문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강이 대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데 양쪽이 다 초고밀도 도시권으로 개발돼 있고 다리, 공원, 자전거길, 상업, 주거, 방송 촬영, 축제, 부동산 가치까지 전부 연결된 구조. 이거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라 서울의 경제와 감정과 부동산을 동시에 올리는 거대한 자산입니다. 두 번째 반전 포인트 갑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강은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돈은 강 주변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강이 왜 서울 부동산 가격과 직결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결국 물과 녹지와 뷰에 프리미엄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한강뷰 아파트가 왜 비싸냐고요? 단순 허영이 아니에요. 희소성입니다. 서울 같은 초고밀도 도시에서 시야가 뚫리고 바람이 통하고 산책이 가능하고 조망이 확보되는 공간은 곧 삶의 질 그 자체거든요. 이건 돈으로 복제할 수 없는 지리적 자원입니다. 한강뷰가 있으면 그게 그냥 조망이 아니라 해당 단지 시세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2024년 기준 한강변 아파트 평균 시세를 보면 마포, 용산, 성동, 강남, 서초 한강 인접 단지들은 평당 5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강에 붙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 같은 동네에서 수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일본 부동산 전문가들이 서울 한강변 개발 구조를 분석한 기사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강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인프라다 라고요. 이게 한국인한테는 그냥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근데 일본 오사카나 도쿄 같은 도시 구조를 생각해보면 강이 이렇게 도심, 부동산 가치와 직결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도쿄 스미다강은 폭도 작고 강변 개발도 제한적입니다. 오사카 도톤보리 같은 수변 공간이 상징적이긴 하지만 규모 자체가 한강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 도시들 입장에서는 서울 한강 구조가 그냥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낙동강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한강만 얘기하면 서울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낙동강은 유로 연장 510.4km, 유역 면적 23,640 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일대의 생활과 산업 상당 부분이 이 낙동강 수계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강은 풍경이 아니라 공장이고 밥줄이에요.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화학, 철강 같은 산업을 굴릴 때 뒤에서 묵묵히 버텨주는 기반 중 하나가 결국 물입니다. 공장 굴리려면 물이 필요하고 도시 유지하려면 물이 필요하고 사람 살리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강을 이렇게 봅니다. 여기 강이 예쁜 애가 아니라 여기 국가의 생존 동맥이 지나가네 라고요. 이 관점으로 보면 한국 지도가 아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도시와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많은 나라의 큰 강은 있긴 있는데 도시 중심 소비와 생활권에 바로 체감되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한강은 서울, 낙동강은 영남권, 금강은 충청권, 영산강은 호남권, 주요 생활권과 산업권에 강이 직접 꽂혀 있는 구조예요. 이건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배치입니다. 한국은 좁은 국토 안에서 사람, 산업, 교통, 물이 압축적으로 붙어 있거든요. 단점도 있죠. 과밀, 부동산, 재난 리스크. 근데 장점도 엄청납니다. 인프라 효율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은 강이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강이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강이 진짜 가치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중에서 이 강은 진짜 한국의 보물이다 싶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강처럼 도시 자산으로 보는 분도 있을 거고, 낙동강처럼 산업과 생존의 축으로 보는 분도 있을 거고, 섬진강처럼 자연성과 상징성을 높게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댓글로 하나만 딱 적어보세요. 한국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강은 어디냐고요? 이거 꽤 재밌게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반전 포인트 갑니다. 이게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강이 사기라고 해서 앞으로도 자동으로 안전한 건 아닙니다.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최근 몇 년만 봐도 한국은 홍수와 가뭄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2029년에는 낙동강 권역 일부 댐이 가뭄주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선제적 용수, 비축 대책이 실제로 시행됐습니다. 이 말이 뭔 의미냐면요. 한국이 가진 좋은 강 구조도 관리 못하면 의미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이 먼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보면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물관리 스마트화에 투자를 엄청 했어요. 홍수 예측 시스템, 실시간 댐 방류 제어, 지하 방수로 같은 인프라가 일본 도시들에는 이미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도쿄 지하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 방수로가 있어요. 길이가 거의 7km, 직경 10m짜리 터널이 5개 연결된 구조인데 이걸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3조 원이 넘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자가 도시를 다스린다는 말이 진짜로 현실화되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본의 교훈에서 한국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인프라가 있어도 유지 관리 안 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일본은 1950년대, 60년대에 지은 댐들이 지금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고 이걸 보수하는데 앞으로 수십조 원이 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도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땅 인프라 유지에 계속 투자 안 하면 나중에 엄청난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중요한 산업이 뭔지 아세요? 물 관리입니다. 홍수 예측, 가뭄 대응, 스마트 댐, 수질 관리, 도시 수변 개발, 생태 보건, 하천 기반 관광, 수변 부동산, 내저, 지역 재생, 이 모든 게 앞으로 돈이 되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물 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약 900조 원 수준이고 우상 30년에는 120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한국이 갖고 있는 이 강인프라 경험 때문이에요. 즉, 강은 옛날엔 자연이었고 지금은 인프라이고 앞으로는 자산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야 해요. 우리는 그동안 강을 너무 공짜 배경처럼 봤거든요. 그냥 산책하고 치킨 먹고 자전거 타고 드라이브 하는 공간 정도로요. 근데 사실 그 뒤에는 국토 설계, 물 안보, 산업 안정성, 도시 가치, 부동산 프리미엄, 관광, 자산, 국가 브랜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외국인이 먼저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강 보고 놀라는 건 단순히 크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강이 어떤 정치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강을 보며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판 위에 올라가 있구나 라고요. 도시 중앙에 이런 수변 자산을 이렇게 쓰는 나라가 흔치 않다는 말도 하고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인들이 오히려 더 신기하다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못 봅니다. 근데 한국 지도 위에 강줄기를 다시 보면 그건 그냥 물길이 아니라 나라의 운이 흐르는 선에 가깝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강이 진짜 사기인 이유는 3개입니다. 첫 번째로 핵심 하천이 국내에서 시작해 국내에서 끝나기 때문에 물 주도권이 강합니다. 그 다음은 이 강들이 단순 자연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산업권을 연결하는 생존 인프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 같은 경우는 단순 강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과 부동산과 국가 이미지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초대형 자산입니다. 즉, 한국의 강은 예쁜 풍경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고 생활 인프라고 미래의 자산입니다. 이걸 아는 순간부터는 한강을 봐도 낙동강을 봐도 예전처럼 안 보일 거예요. 와, 물이 많네? 가 아니라 와, 이건 진짜 나라가 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기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가장 놀라운 인프라 하나만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한강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강이나 다른 장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댓글에 이유까지 같이 적어주세요. 댓글 반응 좋으면 다음 편으로 한국이 생각보다 미친 질이 치트키를 가진 이유, 이 주제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에서는 한국인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진짜 국력의 구조를 계속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